오늘 오전 들어온 속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법정이 2심에서 법정이 구속이 돼서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는 거죠, 네. 현재. 예.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확정 판결을 한 건데요. 네, 장모 최은순 씨가 2013년에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4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내 은행 잔고에 있다. 이렇게 속인 거죠. 그래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이거를 위조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행사까지 한 것. 요게 이제 1심, 2심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유죄 확정이 징역 1년 유죄 확정이 난 거고 원심이 확정된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2심 항소심에서 그때 장모 최은순 씨가 이제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뭐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들려나가는 이런 뭐 장면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 유죄가 나올 리가 없다라고 장모 최은순 씨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다 그런 이제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좀 반대 진영 쪽에서는 시원하다 정의 구현이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잔고증명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제 뭐였죠? 그 요양병원 만들어가지고 부정 그렇죠. 네. 수급한 거 이거 같은 요양급여 있었고. 부정 수취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본인이 대표 자리에 물러나고 사인 간의 어떤 뭐 약정서 같은 걸 썼는데 이거를 뭐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이런 것도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막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징역 1년을 받았고요. 지금 대법원은 심리 3개월 만에 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최은순 씨가 보석을 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보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형기가 한 8개월간 지금 수감 생활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 채우고 나올 것이라고 하고 제가 소식통으로 좀 전해 들은 건데 네. 장모 최은순 씨가 여기 구치소 이제 형무소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다. 밥도 잘 먹고 적응을 잘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보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호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언급한 데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불쾌한 기색을 고스란히 드러냈더라고요. 네.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어제 이제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열흘 전쯤 윤석열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임무를 소신껏 끝까지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호가 뭐지? 말을 한 건 아니고 모르스 부호인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뭐 대통령의 측근이라든지 뭐 용산에 있는 누군가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또 당 내부 문제는 당의 공식기구가 있다. 당 지도부와 공식기구와 당내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총선 준비를 하고 당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이 잘 작동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출마 요구와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에도 울산에 출마하겠냐는 질문을 했는데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도 부정도 좀 안 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조기 해체가 지금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제가 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약간 뭐 급발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일부 혁신위원들이 그거는 이제 조기 해체설 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김기현 대표가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이제 불쾌했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게 당내 분란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제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 원인 중에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뭐 실정, 뭐 독주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당정 관계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수직적 당정 관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당이 대통령한테 뭐 어떤 고언이나
일단 뭐 잘못된 길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못 보였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당무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의 이 방식은 사실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에요. 일종의 신호를 받았으니. 신호를 받았다라는 거고 호가호위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럼 대통령은 등에 업고서라도 뭔가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 방식에 대해서는 또 국민 윤핵관도 싫어하지만은 대통령의 이런 당무 개입도 또 싫어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막 약간 서로 충돌하는 이런 모양새라서 지금 그러니까 다들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쉽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혁신위에 전권을 주고 영입했는데 당대표가 혁신위를 비판한다? 그건 자가당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혁신위는 당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그게 제 마음에 안 든다고 당대표가 혁신위 활동을 제한하고 감시한다는 건 자기 부적이다. 이렇게 좀 김기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네. 정말 일관되게 김기현 대표를 싫어하는 게 느껴져요. 홍 시장은. 네. 그리고 어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봉사활동에 나선 모습이 이제 언론에 포착돼서 화제였어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진은정 변호사 이제 배우자 이 진은정 변호사만 온 게 아니라 저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장관 부인들입니다. 아, 그렇다고 예, 그랬더라고요. 이제 대한적십자사 이제 사랑의 예, 예. 선물 제작이었죠. 맞습니다. 예. 대한적십자사의 2023년 사랑의 선물 제작인데 그래서 다른 분들 장관 후보자들 다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보도가 안 되고 이제 진은정 부인 진은정 변호사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게 처음 공개된 거 사실상. 그러니까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건 있거든요. 김행장 변호사예요. 네. 이제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프로필 사진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뭐 대중에게 얼굴이 공개된 거는 사실상 처음이다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뭐 희소성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차기 행보와 관련해서 보통 이런 거 있으면은 배우자들이 뭐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야 이거 뭐 시그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치 활동을 이제 간단한 하나의 신호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국무위원 부인들 사이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뭐 물품도 옮기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그 CBS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공개 활동에 나간 것은 한 장관이 정치 참여를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듯이 비슷한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김건희가 생각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두고 이제 어린 놈이니 건방진 놈이니 금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마이너스 전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네. 조금 뭐 비판을 하는 거는 좋은데 조금 선을 넘어서 약간 어린 놈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서 이게 조금 갑론을박이 되고 뭐 저기 누구죠? 저기도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도 비판하고 약간 그 얘기를 지금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인유한 혁신이 끝나면 김기현 대표 물러가고 한동훈 장관을 위원장으로 비대위 꾸려질 거라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비슷한 결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비슷한 결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유한 혁신위가 지금 12월 24일에 지금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계속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죠. 일단은 이거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사실은 당에서도 김기현 대표 간판으로 지금 총선 치를 수 있어? 라는 게 당내에서도 있는 데다가 지금 인유한 혁신위하고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는 뭐 인유한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하고도 일종의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각을 세우는 예. 모양새가 되는 거군요. 사실은 대통령이 이 비대위 체제로 못 가게 사실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김기현 지금 체제가 유지된다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그게 전제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측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원장은 비대위는 상식적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위원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장관은 거기로 안 갈 것이다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그러니까 원희룡이 자기는 뭐 이제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 생각은 원희룡이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원희룡의 훌륭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지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시킬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재밌었는데 지금은 윤핵관의 시대에서 검핵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윤핵관의 시대에서 검핵관의 시대로 넘어간다. 그렇죠. 이제 검사들을 다 이제 중용하고 검사들이 또 이제 용산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명이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용산이 아니더라도 이제 외곽에서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핵심 그룹, 측근 그룹들이 교체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윤핵관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라는 게 이념 공동체나 신념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급조된 이익 공동체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대선 1년 전에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익이 안 생기면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윤핵관이. 근데 본인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금 본인들을 쳐내려고 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뭐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저항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이 제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비명계 이현우 의원이 이제 그 안동에 출마해라 뭐 이런 요구를 했는데 예.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사실은 뭐 이원우 의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최근에 김두관 의원도 그런 네, 비슷한 맞아요.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천 갈등하고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은 공천과 관련해서 현재 있는 룰인 하위 20%에게 20% 이제 감점을 준다를 넘어가지고 그거를 확대하는 거를 검토하겠다. 그게 김은경 혁신이가 이제 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비명계를 쳐내려는 거 아니냐 콕 집어가지고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반발하면서 나온 게 만약에 중진 불출마가 필요하면은 친명들이 먼저 핵심 친명들이 솔선수범해라. 예를 들면은 뭐 정성호 뭐 굉장히 많은 친명들이 있잖아요. 네. 먼저 해라라는 게 하나가 나왔고 하나는 대표가 그러면 살신성인을 해라. 그럼 험지 출마해야지. 지금 안방에서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이제 맥락으로 몇 군데 나오다가 이제 어저께 조금 점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찬대 의원이 오늘 시선 집중에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기득권이 아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을에 다시 나올 것을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는 어쨌든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를 지켜야지 지금 너무 어려운 데 가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지역구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전국 총선을 지휘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총선 지원이 전혀 안 되니까. 예, 그게 이제 박찬대 의원의 이제 주장이고 친명 쪽에 이제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2일 오후에 본인의 이제 지역구인 계양을을 찾아가지고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요. 최근에는 그 머리 파마했다고 이렇게 영상도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 라이브 중계도 하고 그래요. 예, 라이브 중계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뭐 굉장히 이제 계양을에 다시 출마할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칙과 상식 이 모임이 예. 공식 출범했죠. 예. 지금은 현재 이제 뭐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뭐 이런 정도 이제 의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비명 아니면 뭐 수박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된 이제 의원들이죠. 그래서 지금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천이 이제 심사나 이런 게 들어가기를 앞서고 좀 세력화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민 의원이 당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희의 의견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당내에 40명, 50명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숫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뭐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40명, 50명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던진 요 정도가 요 정도 그룹으로 조금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어쨌든 40명 정도는 그때 이제 추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표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요건데 공감은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탈당하는 게 40명이냐 이거는 이제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뭐 뻥카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에는 어쨌든 여기 원칙과 상식 그리고 요 의원들은 지금 선을 그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12월까지 민주당이 새로운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기를 바란다라고 시한을 좀 못 박았는데 이게 모든 지금 정치 일정이 다 12월 말로 그래서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도 12월 27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치 데뷔한 날 이때 결단하겠다고 그랬고 유승민 의원도 12월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비명계도 12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1월부터 빅뱅이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정국이 어찌 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이제 미국과 미중 정상회담이 예. 오늘 이제 오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얼핏 보기엔 두 정상 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부 싸움하고 쇼윈도 부부 같은 느낌. 쇼윈도. 예, 우리는 친해야 돼, 친해야만 해야 돼, 대외적으로 그렇게 보여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시그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CCTV 관영 방송에서 그 항미 원조,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다룬 미국하고 싸운 그거 24부작 드라마를 원래 방영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거를 취소했습니다. 최근에. 오. 예. 그러니까 이 정상 이 분위기를 좀 본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의 인민일보라든지 황구시보 뭐 관영 매체도 있잖아요. 미국을 공격하는 언론 사설이나 기사가 싹 사라졌어요. 최근에 한 2주 동안.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한 2주 정도 전부터 이제 조율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지금 에이펙에 참석한 거잖아요. 그렇죠. 에이펙에 네. 참석을 했는데 별도로 장소를 가졌는데 이게 그 회견장 에이펙 회견장에서 4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진핑이 별도로 좀 만나고 싶다, 좀 조용한 데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식 정원이 있는 곳으로 이제 저기 바이든이 좀 모셔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도 좀 급한 게 지금 너무 지금 그 트럼프한테 지금 지지율 이제 뭐 가상 대결에서 밀리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대선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남았죠. 딱 1년 남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해외에 너무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미국이 뭐 하느냐, 무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뭐 2년이 다 돼가고 있고 그렇죠. 2년이 넘었나요? 하여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여기에 이제 중국하고까지 좀 관계가 안 좋으면은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좀 일단은 사이 관계 좀 해결해 놓고 일단 쇼인도라도 좀 어쨌든 좀 무마를 좀 시켜서 이렇게 예, 전선을 예. 좀 단순화해야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 여기 문제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니까 바이든은 그거에 이제 조금 원한 거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경제 침체가 심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급망에서 이제 중국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손을 벌리면서 우리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 내에서도 지금 시진핑에 대해서 불만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갑자기 국방부 장관 날아가고 지금 공석이에요. 지금 막 그런 식으로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조금 본인의 리더십을 세워야 되니까 바이든이 필요했다. 그래서 지금 만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잘 있으니까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내용 보니까 군사 대화 채널 복원하고 이 마약성 진통제는 펜타닐 원료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하긴 한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 군사 대화 채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먼저 끊어버린 거예요. 미국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그럼 우리 이를테면은 뭐 이제 한 라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국방부 한 라인 이거를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방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대만 방문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약간 이제 뭐 이런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때 대만 간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등등등이 이제 벌어진 건데,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 대만에서까지 군사 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율하자 뭐 이렇게 제안해서 중국이 받아들인 거고,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미국을 마약으로 중독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분석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편 문제가 청나라 때 심각했고, 그러니까 제국주의,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 서구 열강할 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마약으로 중독시키는데 이 원료가 펜타닐 원료가 다 중국에서 생산돼 가지고 멕시코로 넘어가 가지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간다는 건데,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가져왔거든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루에 150명씩 죽습니다. 마약으로 미국에서 매일. 예, 이게 전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거 좀 단속 좀 해라. 이쪽에 멕시코로 못 넘어가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의제로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와도 만났다고요. 예. 그래서 팀쿡하고 윤 대통령하고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에이펙 부대 행사로 각국 정상과 빅테크 기업 CEO들이 참석한 CEO 서밋에 쿡 CEO가 참석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별도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어떤 내용이 예를 들면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지금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이런 거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 왜냐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은 한미일이 북한도 견제하지만은 중국도 견제하려고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럼 이제 한국도 약간 우리는 어떻게 스탠스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그죠. 지금 급하게 한중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서 오늘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